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설 연휴인데도 여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야 편했지만 소상공인분들은 연휴가 길어서 하루 이틀이라도 일해야 적자는 면한다고 하더라고요. 천만 관객을 돌파한 극한 직업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생생경제 진행자답게 이 대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웃는데요. 저는 가슴 한켠이 찡했습니다. 신해철 씨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오늘도 똑같이 스튜디오에 앉았지만 청취자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2019년 2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혜택을 줬답니다. 법안 안에 단어 하나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단독 보도한 YTN 최민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기자에게 단독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독이라면은 네. 아무래도 기자들에게는 좀 자부심이자 이게 저를 좀 뛰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자는 어떤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사로 뭔가 최초로 알려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자로서의 사명감이나 자긍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자로 하여금 뛰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안건은 얼마나 취재하셨어요? 이 안건 취재하는데 한 달여. 예, 뭐 사실 사전 취재까지 포함해 그보다 좀 더 길어집니다만은 그렇죠. 이걸 보도하기 위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네. 오늘 청취자분들 설명을 들으시면 이 기사에 사실 정부, 기업, 정부 기관도 여러 기관들이 아플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더 숙고해서 기사를 준비하고 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단독 보도와 YTN 최민기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한 기사에 그 사건을 좀 살펴볼게요. 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이 법안, 바로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증여세법인데 일단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2011년 당시에도 이 법이 제정되게 됐는데 그 전부터 네. 우리나라에는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있죠. 근데 그 금액이 이 재벌가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를 주고는 싶은데 내가 일군 기업을 주고는 싶은데 그 상속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고 싶지 않아서 편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네. 그 비상장사, 그러니까 작은 비상장사를 싼 값의 주식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헐값에 매각하거나 네. 물려주거나 해서 물려주게 되는 거죠. 이때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일감을 몰아줘서 그룹 계열사가 온 힘을 다해서 여기에 매출을 일궈주고 키워주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 매출을 굉장히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룹 계열사가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기업이 성장을 하겠죠. 주식의 가치도 당연히 껑충껑충 뜁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 기업을 상장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 사실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물려받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네. 사실 현대가 뿐만 아니라 삼성과 모든 재벌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 증여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게 되죠.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네네. 자, 그럼 이 법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게 편법 증여라고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거죠. 정당한 그런데, 상속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할 것 같으면은 증여세를 내. 이거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거는. 그런데 그 증여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막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디까지가 일감 몰아주기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때 기준을 세웠던 것이 우리가 친족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룹 계열사는 그냥 일반적인 법인과의 관계가 아니야. 여긴 특수관계 법인이야.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걔들과의 거래 비중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중이 30%가 넘으면 이 30% 초과분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매길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법이 추진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되면 그렇습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게 이 법안이고 추진이 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네. 법 이야기는 딱 듣기만 해도 기업을 옥죄는 법인데 지금 기자님이 단독 보도한 건 이게 옥죄기는커녕 혜택을 받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게 된 거는 정부도 이 법안을 추진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물론 이제 입법 사항이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협의를 거쳤겠죠. 네. 그런데 이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시행령안이 필요합니다. 이 세부적인 규칙을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법을 설계했던 기재부였거든요. 네. 그런데 기재부가 당시에 이 법을 만들면서 이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금액은 빼주는 조항을 시행령 안에 집어넣습니다. 기재부가 시행령을 만드는데 그 안에 수출 목적으로 한 기업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제외했어요?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수출하는 기업에 그 수출하는 거에까지 과세를 하게 되면은 위축될 수 기업들이 있다.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세금을 낸 주체가 누군가요? 그 총수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이 내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기업의 수출이 개인이 내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수출이 원칙적으로는 제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개인이 내는 겁니다. 예, 일감 몰아준 거에 특혜를 본 개인이 내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수출이 원칙적으로는 억제될 이유가 없죠. 생각하면 좀 이상한 시행령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을 하려면 시행령을 기재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행령을 만든 기재부의 이 안 때문에 어떻게 국회가 합의로 입법된 법안이 이렇게 무력화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안이 사실은 그 법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안이 가지는 그 문구의 효력이 굉장히 강한데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걸 빼주고 나니까요. 엄청난 금액이 빠집니다. 그럴 법한 게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특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요게 좀 웃긴 법인 게 수출 목적으로 그래 좋아 그걸 빼준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국내 계열사라도 수출 목적인 건 다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좀 이상한 조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요거의 영향으로 막대한 증여세가 이제 회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수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인터뷰 초반에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옥죄는 안이 혜택을 주는 안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네네. 이 단어가 바로 상품이에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제품, 상품. 그런데 세법에서는 제품과 상품이 엄연하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은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로 제품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그 조립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제조업에서 네. 만드는 제품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청업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물품을 사가지고 그냥 유통만 하는 과정은 다 상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직접 안 만들었어도 내가 사서 팔기만 하면 다 상품이 되는 겁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고 제조업에는 약간의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부품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상품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서 팔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품과 상품을 보통 세법에서 많이 좀 차이를 둡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제조업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회사들이 또 여러 인력들이 함께하는 거니까 혜택을 주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다가 파는 정도니까 일단 관련된 사람도 적고 기업도 적고 네, 특히 그렇습니다. 대기업
상업 위주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이제 이 안 때문에 혜택을 본 거예요. 맞습니다. 상품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자, 그렇다면은 말씀처럼 네네. 결국은 소매업, 이 유통업 중에 재미를 본 기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기업입니까? 제가 취재한 도 네. 그렇지만은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현대그룹 일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대가에서 지금 기업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그룹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기업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배구조를 공고하기 위해서 핵심 계열사가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의 그 최대 주주도 역시 정의선 부회장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내부 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까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12년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계산 이때부터 일단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됐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2012년부터인데 사실은 훨씬 더 높았어요. 네. 2012년이 가장 높은, 여기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는데 그때도 80%가 넘었습니다. 사실 모든 매출을 내부 거래로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30%의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0% 벌써 포인트가 벌써 세금 부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유통 물류 기업이에요. 글로비스는. 그래서 상품을 취급합니다. 제품만으로 만약에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은 그렇네요. 초기 시행령안이 원래 제품만 있었어요. 근데 입법 예고를 거치면서 입법 예고 보통 한 달여 정도 되거든요. 네. 그 기간에 갑자기 상품이 추가가 됐어요. 그 부분이 기자님이 의심을 살 만하네요.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들어서 그 네. 됐거든요. 사실은 그런 중요한 거였다면 이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의는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행령 안은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조항이. 시행령 안에도 이 조항이 처음 들어왔지만 관련된 상품이란 문구도 요 한 달여 남짓 입법 예고 기간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거 덕분에 현대 일가, 특히 정의선 부회장이 막대한 증여세에 혜택을 본 거죠. 입게 됩니다. 얼마나 감면받았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요 자료를 따져 보니까요. 네. 2012년 한 해만 보더라도 238억 원 정도 원래 부과가 됐어야 부과돼야 하는데 되는데. 실제 낸 금액은 30억 정도. 그러면 208억 원 가량을 감면받은 그렇죠. 거예요? 208억 원 가량을 안 낸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해만 따져서 200억 원인 거고요. 네. 2014년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면 요 금액이 그대로 되면 이 전체 금액이 지금 부과가 원래 됐어야 되는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증여세만 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내야 되는 금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거죠. 그런데 30몇 억만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고해만 30억 냈고요. 네. 다 합쳐도 100억이 안 넘을 것으로 네.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 막대한 금액이 세금이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감면받은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승계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굳건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그 현대가에서 그 정의선 부회장이 내야 하는 그 현대차 그룹을 물려받기 위해서 네. 들어가는 그 금액이 수조 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1,000억 원, 100억 원이 아쉬운 게 사실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100억, 1,000억 원이 아쉽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세이브한 그렇죠. 거예요. 이 조항 하나 덕분에. 그럼요. 자, 그러면 갑자기의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네. 갑자기 들어갔다고 했어요. 네. 그 갑자기의 주체는 전경련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이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고 역추적을 해봤는데요. 네. 입법 예고를 거치는 동안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입법 예고할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전경련입니다.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재계단체가 등장하면서 원래는 없었던 안이 그 전경련은 이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한테 통화를 해봤을 때는 제품과 상품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님 하나하나 의미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최고의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기재부 사람이 기자님한테 네. 상품과 제품이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5분 전에 배운 저도 이 상품과 제품의 그 차이가 뭔지를 알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법이 가지는 조항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기재부에서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네. 이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을 했거나 진짜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무능 아니면은
알고도 해줬다. 둘 다 나쁜 거죠. 둘 다 나쁩니다. 그렇네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 거죠. 그러면 정경련 쪽도 연락해 보셨어요? 정경련에서도 물론 정경련은 저희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정경련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정경련에서 입법 예고하는 그 기간에 이 설명자를 만들었어요.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했던 정경련이 이 상품을 굳이 구태여 넣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거죠. 친절하게. 그렇죠. 뭐 사실상 기재부를 찾아가서 그렇죠. 이익단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걸 꼼꼼하게 면밀하게 따졌어야 됩니다. 따지고도 해줬는지 따지지 않고 해줬는지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기재부만 알고 있겠죠. 그 부분도 여쭤보셨어요? 물어봤는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네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과 제 상품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고 몇 번을 거쳐서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더 이상의 주제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경련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니 당연히 조목조목 써서 설명을 기재부에다가 이제 읍소를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2011년 얘기고요. 지금 2019년에 우리 최민기 기자님 취재차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도 지금도 모르겠다.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이 관련된 단독 보도한 YTN 최민기 기자하고 지금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 기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셔서 단독 취재하는 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네네. 공정거래위원회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희 후속 보도로 또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공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이제 의거해서 다양하게 이제 그 기업의 내부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익 편취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감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부 거래 비율을 계산해서 하는 공식에 여기가 해외 매출액을 빼줘서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의 영향력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매출액을 국내 매출액 가운데 국내 거래 비율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분모에 들어가는 금액에서 해외 거래 매출액도 같이 뺐으면 분자도 같이 빼줘야 되는데 분자에서만 빼준 거죠. 네. 그 분모가 이렇게 큰데 분모는 이제 모든 금액을 다 합친 총 매출액인데 분자에서 그 해외 매출을 빼주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글로비스도 내부거래 비율이 3분의 2에 달했는데도 해외 매출액을 다 빼주니 공정위가 20% 남짓으로 축소에 공시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그 당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66%가 넘습니다. 그건 뭐 3분의 2란 얘기인데 실제 발표한 거에는 20.7%, 20% 정도 남짓으로만 공시를 했던 거죠. 근데 공시 방법이 잘못됐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영향력만 보겠다고 한 그 주장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럼 국내 매출액 가운데 국내 거래 비율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높은 거래 비율이 나오는데 굳이 총 매출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누는 금액을 국내하고 해외 거래 금액을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해외 거래 매출액을 빼주는 거죠. 특수관계 중에서. 네. 그러니까 작게 나오는 거죠. 김상조 공정위원장 저희 추석 특집으로 나와주시기도 하셨었는데 이 재벌의 내부 거래 잡으려고 애쓰고 여러 가지 함께 하시는 노력하시는 건 잘 압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 그렇습니다.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공식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님 취재하신 분으로서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 요거 하나는 좀 바뀌어야겠다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은 너무 황당했던 거는 아무리 사회가 합의를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 시행하는 거기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으면 거기 좀 그 모든 법안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사실 담당자들이 더 잘해야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감시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기자님들이 할 일이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철저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과 상품의 차이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현대가 증여세 수백억 아낀 사연에 대해 단독 보도한 YTN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